대언하라는 걸 대언하고 하늘과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내용을 제가 왜 넣었냐면 한국 K-팝 중동, 한국이 기도와 노래의 DNA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데 저희 기도회 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수만 씨 한번 예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SM, 뭐 YG 뭐 세 개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뭐죠? 완전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서 뭐 이런 뭐 루시퍼 뭐 이런 노래도 내고 이러니까 거기는 좀 끝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뭐 원월도 별로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를 뭐 깊게 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빛의 세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빛이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나타나면 그 거짓이냐 아닌지 분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얘기 깊게 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쪽이 거의 그냥 어둠의 진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수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수만 씨 안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냐면 아버지의 마음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나왔다고 우리 그 링크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사우디 왕자를 만나서 SM이 이 아랍 중심으로 뭐 할지 아니 중동 중심으로 하겠죠.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고 그 사우디 팝과 한국의 그 K-팝을 접목시켜서 공동 음악 제작 트레이닝 음악 페스티벌 이벤트를 개최하자. 뭐 이런 이제 기사가 6월 14일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것은 이수만 씨가 두 가지의 어려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이 나이가 적진 않으시더라고요. 한 60대 후반 되셨나요? 70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시편을 보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그러죠. 요즘 100세 시대, 120세대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대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에 날수를 계수해 놓으셨단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 날들이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 보면은 하늘의 기념책이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했는지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수만 씨가 이렇게 연결된 게 이제 아랍에 있는 자손들이 이슈마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들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제가 본 환상은 사우디 그 메카 도는 거 있어요. 그 네모 제가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메카 매번 도는 거. 근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토로 같은 망치를 그걸 파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동에 어마어마한 대붕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완전 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 이슬람, 이 무슬림들 보면 하루에 5번씩 막 알라한테 절하고 이 종교심이 엄청나거든요. 거짓 신을 믿어서 이게 거짓이라는 것만 깨닫고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방문하시면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럼 하루 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수만 씨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냥 만난 게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이 이 중동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이분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분 안에 제가 기도했은 하나님이 이수만 씨가 아마 기독교인인가 봐요. 맞나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재정과 사람을 주었다 맡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중동을 열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어떤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랍의 왕족들을 예수님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한국과 이런 음악으로 중동이 연결되는 게 좀 좋은 신호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뭐 소리가 나는데. 이 북한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마 전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비 안 오죠. 비 안 오죠. 기억 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3주 전인가 주님이 그날 강력하게 말씀하시길 이 남한 땅에 있는 하늘의 구름이 북한 땅으로 이동되도록 명령해라.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게 3년 반 동안 기도해도 비가 안 왔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고 땅은 열매를 냈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비슷하다. 그 우리가 겪었던 이런 어려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되라는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요. 이 땅과 하늘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사탄한테 넘긴 거죠. 그걸 예수님 다시 찾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게 되면 이거 다시 통치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해서 땅 3분의 1 망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많은 것들 파괴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재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천년 동안 재건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잖아요. 누가 통치합니까? 두 가지 조건 나오죠. 저 이거 왜 계속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목배임 받은 자, 그죠? 우리 삶은 두 가지 투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배임 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표를 받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부인하지 않은 자. 그래서 두 그룹에 우리가 속하도록 성도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이걸 저희가 링크를 제가 받았어요. 6월 22일이면 며칠 전이죠. 무슨 지진하는 무슨 프로가 있대요. 거기서 지금 이상현상이라고 올렸는데 컨턴 점프라고 이상현상. 남쪽의 장마 전선이 그냥 북구로 이렇게 뛰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안 내려온대요.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우리 북한 나눌 때 주님이 홍수가 있도록 예언해라고 그러셨거든요. 홍수. 그 위에서 홍수가 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땅에서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땅? 백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나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 때도 하늘의 궁창을 열고 땅에 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땅은 어디서 물이 솟아나올 수 있어요. 강이 범람한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홍수가 일어나야 된다. 새롭게 해서 저는 이것이 북한의 어떤 영적이 깨끗해져야 되는 그런 홍수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홍수 일어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했는데 이 저기압은 장마 전선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동 속도가 빠르고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어 위협적이다. 그리고 시간당 30에서 50m를 넘어서 100m 달하는 초강력 폭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다. 이런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일까지 머물러 있는데 지금 비구름이 여기 북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북한이 계속 지금 핵실험한다고 그러고 계속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사야서 30장 13절 말씀처럼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 터진 다음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갖게 될 것이라. 여러분 홍수가 갑자기 터지면 뚝 무너지고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북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때 징조 저희가 오늘 몇 가지 쭉 나눴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지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죠. 이 왕국과 왕국은 뭘까요? 저한테 알려주신 것은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고대 영들과 너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 몸 된 사람들이 고대 영들이 일어날 거다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씨앗의 전쟁이라 하셨거든요. 악한 자들의 씨앗도 증가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뿌려놓고, 그럼 뭡니까? 의로운 자들도 증가되겠죠. 영적으로 제가 가속화되는 시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더 의로운 걸 할 것이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할 것이다. 그럼 그들이 전쟁하는 때로 들어간다. 영적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킹덤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겠죠. 그리고 어둠 나라의 킹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면요 다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의 빛이 더 증가하면 됩니다. 이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 재난 지금 전쟁이 아닌 거죠. 지진 1000명 정도 지금 죽었다고 이제 기사 나오는데 이번 주인가요? 저희 이제 기도회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주님의 발이 아프가니스탄에 내려와 있어요. 그랬대요. 근데 지진 난 거예요. 주님이 한번 밟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스가랴서나 이렇게 말씀해 보면 감람산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 나겠죠. 양쪽 갈라진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감람산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 감람산. 두 개로 쪼개지 예수님이 재림하심. 그게 쪼개져서 성전까지 연결돼서 성전의 물이 사해로 흐를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 사해는 죽은 데드시라고 해서 물이 안 통하기 때문에 염전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에 생수가 흘러서 예루살렘의 생수가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갈 것이다. 오늘날 가보십시오, 여러분. 지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놀랍죠.
하나님 말씀 다 진리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사야서 나와 있잖아요. 다 진짜인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주님 두 발에 서는 거 아닙니까? 감람산에. 감람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보니까 갈매살만 이랬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단어 가끔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피곤해가지고 레드불 하나 마시고 올라왔는데 레드불 아세요? 레드불? 에너지 각성음료. 제가 대학 때 이걸 하도 많이 마셨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거의 20년 전에 이게 공부하느라고 이제 레드불 항상 달고 마셨고 그때는 한국에 안 들어왔을 때요. 그래서 레드불 여러분 이제 기도 밤새서 해야 될 때 레드불 마시고 그러면 이제 밤새입니다. 이게 각성이 참 돼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그거 마시고 제가 그런데 제가 가끔 이게 단어 틀리는 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단어가 아닌데 제가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지진이 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지진이 났을까요? 아프간이 지금 어떤 죄악을 행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프간에 돈을 못 주는 이유가 그 돈이 아프간에 있는 그 학대당하고 그런 사람한테 흘러가는 게 아니고 탈레반한테 흘러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지진 나면 그런 굴착기 같은 걸로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못 갈 정도여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간에서. 그리고 제가 동시에 6월부터 지진 난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브라질 6.5, 중국 스촨서 6.0, 6월 19일 일본 오키나와 도야마 대만 5.0, 6.0, 일본 5.0, 그 다음에 일본 혼슈 6.2. 저는 대만에 있을 때 5.5 지진 한번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호텔 한 30층에 있었는데 고급 호텔이었는데 한 번 가끔 갑자기 흔들렸는데 제가 처음 경험했는데 5.5 지진이었는데 이런 소리에 이게 뭐 피하고 이거 못해요. 갑자기 일어나면은 5.5 제가 경험했는데 순간 두렵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때 저희 기도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제가 7.5 지진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났잖아요. 발리랑 7.3에서 7.6이다 나오는데 그 사이 정도 지진 났잖아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물리적으로도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시는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 안드레스라고 LA 그 캘리포니아 쪽에 그 단층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지진대들이 있는데 지진이 지금 5.5도 큰데 여러분 6.0 이 일본은 이거 너무 익숙한 것인데 지금 지진이 어떤 한 지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제가 받은 것은 10이 넘는 지진이 일본에 올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급변 사태가 나면요, 그 한국이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구호선에 태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가 평택항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평택항이 우리나라 미군 기지로 아시아 중에 뭐 제일 크대요. 그래서 아마 급변 사태가 오면 일본과 미국은 그래도 이제 동맹이니까 그 미국 함대 많잖아요. 커다란 함대를 타고 평택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제가 받은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라는 거 넘겨주시면 마지막 때 징조, 기근, 다음에 역병, 역병 전염병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 한 지역에서 있는 거 있죠? 한 지역. 이것은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역병은 전 세계적인 거. 이 코로나 같은 거. 옛날에 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이런 거는 어떤 프랑스, 그 아프리카나 어떤 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전 세계를 덮는 그런 역병, 그런 역병이 이제 많아질 것이다. 이 원숭이 두창 확산 현상을 이제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빨간 데가 지금 많은 나라거든요. 지금 이 원숭이 두창 여러분 좀 듣는 분들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제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원숭이 두창의 증상이 성기나 항문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동성애자 남자들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어디로 하냐면은 항문으로 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고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쭉 보니까 빨간색이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여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네요. 그리고 호주 동성애자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한 20년 전부터 동성애자들이 사는 타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검정색 옷만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동성애가 열려버리면 여러분 소아성애 그 다음에 동물하고 수간하는 거 다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가야 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이제 돌이켜라. 원숭이 두창. 그리고 이걸 잘 보니까 유럽이 이렇게 또 많아요. 유럽이. 치사율은 이래서 10%인데 아마 죽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뭐죠? 동성애 그리고 인본주의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의외로 뭐 러시아 뭐 이런 뭐 이렇게 아시아 뭐 집계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1명 확진됐다고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 이거 지금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 전 세계적인 기근의 징조. 저희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기근 온다. 기근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요셉들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받은 것은 작년 11월에 요셉의 창고가 될 것이다. 한국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한국을 사용하시려면 한국에 부흥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결집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순복음 쪽에서 나가셨던 이 선교사님들이 10월인가 언제 집회를 한대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8월 어딘가 예수전도단인가 어디서도 또 저기 모임한대요. 그 체육관 빌려가지고. 그래서 뭔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불이 내려서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도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부흥에 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성령 가운데 그 사람 완전히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지금 또 어떤 기사 계속 나왔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영양이 부족할수록 기존 질병이 더 취약하다. 무엇이냐면 식량 공급의 위기가 나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밀값 오르고 영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최소 15% 이제 물가가 오른다. 모든 프라이스 다 오른다. 대한민국도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됐지만 지금 커피값 뭐 500원씩 오르고 다 올랐더라고요. 뭐 기름 뭐 이런 것도 다 2배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난한 나라는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전염병에 더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바로. 그리고 글로벌 식량 무기화 지금 밀뿐만 아니라 쌀 가격도 급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거 쌀, 밀 다 주식이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고기 이런 거는 이제 안 먹어도 되는데 밀과 쌀은 이제 주식인데 이런 것을 못 먹게 되는 이런 기근의 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 치료에 못 먹어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됐나요? 이 마지막 때 쓰시는 세 그룹 중에서 요셉의 창고 또 얘기하면서 이 보건 쪽에 의료인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특수부대처럼 의료인들 지금 쓰셔야 된다. 여러분 이 기근은요 실제로 이런 먹는 게 기근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그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기근이 오는 지역들 잘 보십시오. 아프리카 그리고 불교 국가 어떤 우상숭배 강한 땅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근의 때가 온다고 했으니까 진짜 먹여야 되잖아요. 이때 한국이 정말 준비돼야 됩니다. 저희는 이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했거든요. 세계 기도를.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국가 기도는 순복음에서 한다. 그러니까 너는 세계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같은 시간대에 우리 뭐 순복음 계열 교회들 각
그 교회들 있잖아요. 나라를 중보하는 단체들 많잖아요. 계속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잠깐 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잠깐 쉬고 계실 수도 있죠. 좀 쉬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이 순복음이 하니까 너 세교 기도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교 기도 우리가 이제 계속 하는데 2년 정도 지금 하니까 뭔가 주님께서 이런 각 시간마다 와치하는 사람들마다 돌파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한국이 저도 나름 세계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 러시아 오늘 나눌 텐데 러시아 어마어마합니다. 이 제국들이 지금 다 일어날 텐데 다니엘서 계시록 보면 이제 제국들 다 일어난다 나와 있잖아요. 뿔, 머리 이거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대한민국?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애국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삼성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열방에서 기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내세워서가 아니라 한국이 기도하며 하나님 제사장 역할을 하면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방에 하나님 부흥의 불이 내려주셔서 쓰셔야 되는 나라들, 처음 쓰셔야 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국이 쓰임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이제 오고 있다. 넘겨주시면요. 이제 부도 국가들 증가한다. 저희가 계속 뭐 파키스탄, 스리랑카 나눴죠. 스리랑카도 150억이었나요? 250억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 1,500억이었나요? 그거 없어가지고 지금 부도 사태 나게 되었다. 이제 저희가 자꾸 나눴는데 제가 왜 라오스 넣었냐면 이번 주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용의 발톱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라오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6월 15일 날. 이 지난주에 나왔던 거 제가 몰랐던 거겠죠. 근데 라오스도 디폴트 위기다. 신흥국 연쇄부도 우려. 지금 그래서 이제 연료 부족. 이 라오스 같은 나라는 뭐냐면 뭐 쌀이나 이런 농업 국가잖아요. 근데 이 농업 국가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료 부족 문제. 지금 기름값 막 러시아 사태로 해서 기름값 오르고 막 그런 일들이 변화가 막 생기잖아요. 연료 부족 문제가 농경 운송을 비롯한 라오스 사회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산업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 타격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연료뿐만 아니라 식료품, 의약품 수입도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 불안 또한 고조되고 있다. 스리랑카 마찬가지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라오스에 아마 이 고속철도를 짓고 있대요. 중국이. 라오스가 아마 베트남, 라오스 고국인 것 같은데 아마 중국의 쿤밍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그 고속철도를 놔가지고 이거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은 누가 지어줍니까? 라오스 돈 없으니까 중국이 돈을 차관을 줬겠죠. 그래서 여기 중국 3분의 1 규모의 중국 차관을 도입한 데다 대외부채 절반의 이상을 중국에 지고 있다. 그럼 뭘까요? 중국과의 채무 협상에 성공하는 것이 관건인데 얼마나 많은 자유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제가 한번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나라들이 도산되는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한 한 정부가 나올 거잖아요. 그 머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나라들이 부도가 되면 사람들이 기본 식료품이나 의약품 기본적인 게 안 되면 뭐 일어납니까? 봉기 일어나잖아요. 봉기 일어나면은 뭐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이 무력화되잖아요. 그러면은 통치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권을 이양할 수 있게 되겠죠. 적그리스도 정부에. 그렇게 한번 제가 나눠드릴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속국처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받은 것은요. 이 기존의 나라였던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지도가 그려질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경제 분야, 그 다음에 제가 화폐 이제 바뀔 거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좀 나눠드릴 건데,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합니까? 이 중요한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이때에 내가, 그 다음 한국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가 디폴트 위기, 어떠한 중국의 뭐 이렇게 위성국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라오스, 뭐 미얀마도 지금 전쟁 때문에 혼란하기 때문에 어떤 중국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는 이 그림이 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넘겨주시면요. 독일인데요. 제가 독일을 왜 넣냐면 이번 주 기도하는데 주님이 독일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가 나눠드렸죠.
러시아와 독일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에 이제 폴란드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사실 되게 우울한 나라입니다. 양쪽에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양쪽이 나라가 찢기고 그다음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폴란드가 많이 그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폴란드를 넘어가면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바로. 근데 제가 그 기도하는데 독일의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야 이거 독일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독일에 이번 달인가요? 그 G7 그 정상 회의를 한대요. 근데 독일이 그 전에는 이 러시아 사태에 안 들어갔었죠 많이. 왜냐면은 이 가스관 보시면 EU에서 러시아로부터 가스가 한 40%이 지역 뭐 폴란드,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는 좀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루마니아, 벨라루스 이런 데 다 이 가스관이 독일을 통해서 이제 독일 아니고 러시아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55% 정도 가스의 반 이상이 러시아산인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그냥 있었는데 독일이 이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에 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리 밸브 잠근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EU나 이런 데 좀 분석해 보면요.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역사를 보면 유럽 연합이 태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아니면 유럽 연합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 독일, 뭐 프랑스 완전 이제 폐허가 된 거였죠. 그런데 러시아가 더 남하하고 이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가지 않도록 독일의 돈을 엄청 줍니다, 미국이. 그래서 독일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또 굉장히 폐허가 됐었잖아요. 독일의 분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 독일이 그 EU에서 제일 돈 많은 게 아마 독일과 프랑스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거의 이제 그 돈을 다 잡고 있는 EU 연합. 그래서 그리스 부도 났을 때도 독일에서 뭐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거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자체가 뭐 산업이 유럽 전체에 자동차 팔고 뭐 기계 팔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산업을 제조를 해서 돈을 버는 나라인데 이 원료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돌아가기가 뭐 쉽진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독일이 굉장히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가난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독일이. 제가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고 제가 기도회 때 몇 번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메르켈 다음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젤렌스키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원조하겠다. 근데 제 마음에는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아니 그 독일이 그리고 군비 증강하겠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 많은 나라 프랑스, 독일에서 군비 EU, 나토 군비 증강하면 그거 누구랑 싸웁니까? 러시아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러시아, 독일 만나게 되면 그리고 러시아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독일 나치에 대한 상처가 깊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우리가 어떤 내적 치유 받아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피해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러시아 독일 서로 칼을 겨누고 했던 것들이 그 세대가 지나서 사람들이 죽었을 뿐이지 이것이 다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 나라별로 여러분 영적으로 클렌징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 일어나야 돼요. 유럽에. 저는 자꾸 이게 학살 이런 음성 계속 들려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독일과 만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될 것 같아요. 버튼 막 누르고 버튼 한번 저희 기도에 나눠주죠. 그 러시아가 핵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디 있다. 뭐 이런데 뭐 금방 보내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러시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독일 축구협회에서 성전환 선수가 남녀팀 중 선택해 출전이 가능하게 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우리나라 원숭이 두창 걸린 사람도 독일에서 왔잖아요. 독일에 뭐 어떻게 거쳐온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이 기사 따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독일에 동성애자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푸시해서 성전환 선수, 아니 남자였던 사람이 왜 여자 팀에 가서 운동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불공정한 건데. 남자가 물리적으로 여자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한 사람이 나 수영 선수 나가게 해달라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인권이 어쩐 자유 뭐 기회 뭐 이런 걸로 막 고소하고 막.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독일 축구협회 선택에 출전이 가능하다. 그럼 다른 것도 계속 푸시하고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넘어갔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독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줬더니 하나님께 안 부르짖고 이런 데는 인간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독일 베를린이 어떠한 그거는 사도 선교사님 받으신 거거든요. 마지막 때 이런 적그리스도 체계의 정치적인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베를린 그러셨거든요. 베를린. 그분이 받으신 건데 제가 그래서 독일 계속 주목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베를린. 그렇게 되면 베를린을 중심으로 또 베를린에 가면 버가모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저 한번 시간 나면 나눠드릴 텐데 그 버가모에 가면 그 신전 뭐죠, 목사님? 버가모 신전이죠. 이제 그 신전이 있는데 그 버가모 페르가몬 박물관 아마 그럴 거예요. 페르가모. 제가 베를린은 안 가봤는데 제우스 신전이죠. 고대의 바벨론의 문 이런 그런 상이 있어요. 그것이 원래는 바벨론에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터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을 보면 버가모 나오잖아요. 버가모. 제가 버가모 갔었거든요, 터키에. 근데 그 버가모에 있던 신전,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전에서 계시록을 보면 안디바가 타서 죽은 거예요.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러 순교했다는 사람이 진짜 나오잖아요, 안디바. 사탄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1800년 후반에 터키가 문이 열리면서 그때 뭐가 일어났죠? 독일에 도굴하는 사람들, 이탈리아, 프랑스, 도굴하러 다니잖아요, 이집트나. 그러면서 그 제우스 신전을 독일 사람이 베를린으로 가져가나 그래요. 그 신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그런 신전이 그냥 있는 거였지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신전을 가져가고 나서 히틀러가 일어납니다. 독일에. 그리고 그 제우스 신전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잠깐 모스크바에 올라가나 그래요. 그러면서 레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흐름과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고대 영들인 거예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독일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 돈이 자꾸 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저 독일도 하나님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고 독일 안에 그런 순수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진짜 이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 중국, 인도, 브릭스 국가와 무역량 33% 올라갔다. 서방 제재가 이유. 뭐라고 나냐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95달러에 거래되는데 이는 세계 3대 유종의 브렌트 위에 119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면 이 전쟁 빨리 끝날 거라고 다 기사 나왔었잖아요. 러시아는 돈 계속 벌고 있는데 누가 사줍니까? 인도, 중국이 사주고 아시아가 우리 한번 러시아 한번 나눴을 거예요. 러시아가 무역에 어디서 돈을 많이 쓰고 아시아는 사실 미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원유를 중국도 막 사고 인도도 막 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이 상하이랑 베이지 봉쇄했었죠. 상하이 봉쇄했었나요? 근데 이제 봉쇄 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돌아가고 산업이 돌아가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원유가 더 필요하죠. 중국이 엄청나게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뭐 중국, 그다음 몇 나라끼리 경제블록 생길 거다.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환상 가운데 이제 기존에 알았던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경제블록에서 화폐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넘겨주시면요. 그러니까 기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도 싼 거 쓰고 싶지 비싼 거 쓰시겠습니까? 경제 원리대로 하자면. 러시아하고 이란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에 이란을 방문했다. 아마 23일이네요. 그러니까 어제인 것 같아요. 23일. 그래서 핵 협상 등을 논의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란, 테헤란에 도착해서 우리는 경제 관계를 구축하자. 에너지 무역 분야를 협력하자. 그리고 모든 국가는 서방 파트너들의 변덕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 관계를 재구성하자. 이제 러시아가. 이란은 원래 미국이나 서방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제재 많이 당하고 맨날 생션 했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사회, 은행, 금융 영역을 우리가 적응시키는 것을 푸틴이 이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있대요. 매일. 여러분 이제 러시아 제가 조금 나눌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그냥 한번 건드려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오랜 시간 준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제재 스위프트 막을 것이다. 이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이거 우크라이나 혼자 못 막는다. 우크라이나 빨리 지금 협정하고 빨리 어떻게 좀 띄워주든지.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예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찾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는 완전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이 러시아는 악하고. 저는 러시아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오늘 좀 나눌 텐데 러시아도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러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랑 지금 만나게 됐고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가 심해지자 이란, 중국 등 권위주의 우방국들과 더욱 밀착한다. 이란도 러시아, 중국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란하고 경제가 더 뭐 긴밀해지면 뭐 그 화폐도 하나로 합칠 것이고 그다음 핵이나 정보 막 주고받겠죠. 그럼 이란이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러시아가 여러분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그 스가랴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의 땅을 나눈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이스라엘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모르는 자가 뭐 구원이 없다 그 말씀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나누고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지켜보시다.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산 주변으로 두 개의 골짜기가 있죠. 여호사밧 골짜기 나오잖아요. 여기가 성전산이고 여기가 감람산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신문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그림 보여주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미국이 어떤 스피치를 하잖아요. 왜 그렇죠? 강대국이니까 하죠.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화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취한 잔같이 될 것이다. 취한 잔. 그러면 다들 예루살렘을 가지고 싶어서 나라들이 안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죠. 예루살렘 취하고자 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이슬람, 뭐 메디나,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세 번째 성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 올라가면 이 거짓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거짓의 영하고 결국에 싸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한 나라한테 질문할 게 될 거네. 강한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 러시아 점점 강해지면 뭐 누가 묻겠어요. 러시아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러시아는 치자 이러겠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벌어서 추수해야 될 사람 추수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손이 더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흐름들을 보니까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점점 커지면서 세력을 강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화두가 되겠구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러시아 중국 더 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사고 인도. 웬 떡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웬 떡이냐? 중국, 인도, 러시아 원유 대폭 할인 쓸어 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은 지금 전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름 안 사주고 제재하면은 러시아가 곧 손 들고 나오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누가 산다고? 인도하고 중국이랑 더 사주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지난주 목사님 나눠주셨잖아요. 러시아 경제는 지금 100년 전에 돌아간 것처럼 더 올라갔다. 호황이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거래를 달러나 유로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게 되면은 그 거래 중지를 해고 스위프트를 못 쓰거든요. 화폐 시스템은 달러나 유로를 안 쓰게 되면 뭐로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루블화가 한 3개월 동안 있었던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루블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때 이제 루블화가 떨어졌겠죠. 점점 루블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 뭘까요?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한 거겠죠, 러시아가. 루블화로 해. 그러면 우리가 기름 줄게. 그럼 싼 기름 바르면 루블화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로 결제를 했냐면 인도 같은 경우 밀이 많이 나잖아요. 밀 같은 걸 결제하는 거예요, 러시아. 그럼 러시아는 점점 돈도 벌고 먹는 것도 가지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점점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러시아 막으면은 그냥 무너질 줄 알았는데 돈은 덜 보고 있고 힘은 더 강해지고 있고 이런 사태가 지금 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 러시아 그렇게 제재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그 전쟁 멈출 줄 알았는데 아니다. 러시아 점점 강해지고 점점 그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 제재 그만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거 막상 해보자 유럽 우리만 피해보지 않냐. 그 가스, 그다음에 가스뿐만 아니라 그 기름도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인도, 중국 원유 수입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중앙은행의 양국 국가 결제 시스템 활용 촉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러시아 내에서 위안화를 공동 사용을 논의 중이다.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뭐 가면 달러 있으면 은행 가면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달러도 받고 원화도 받죠.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러시아가 위안화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안화를 쓰면 러시아 가서 사용할 수 있네. 그럼 러시아가 필요한 생필품만 중국산 쓰면 되잖아요. 그럼 위안화가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자 마스터를 못 쓰게 해놨어요. 그 미국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버리면 이런 사태가 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비자 마스터 안 써도 돼. 그럼 우리 미르라는 뭐죠? 그 러시아 이런 카드가 있나 봐요. 화폐 같은 게. 우리나라 치면은 뭐 BC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 한국 내에서만 쓰는 거 러시아 그거랑 중국의 유니온페이를 합작하자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카드에 유니온페이 찍혀져서 우리 비자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다 통하잖아요. 반사 통해서 클릭하면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랑 중국이랑 화폐가 통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지금 실물이지만 디지털 화폐 만들자. 디지털 화폐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디지털 화폐 나오자. 그러면 불편하네 하면 여기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표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값싼 러시아 원유 더 사라 이러고 있대요, 인도. 그리고 달러를 결제 거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항공기 급유할 때 이제 위안 루블 결제하자. 우리끼리는 위안화 루블 쓰자. 그러면 굳이 유로화나 달러를 안 쓰잖아. 그러면은 러시아, 중국이랑 경제 규모 엄청나잖아요. 그럼 달러를 안 써도 되면 달러 값이 어떻게 될까요? 변동이 오겠죠. 굳이 이거 안 써도 되면 그 돈을 많이 써야지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인도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인도 중간에 그걸 팔아가지고 넘기고. 이 브릭스 베이징 선언. 이거 왜 넣냐면요. 최근에 어떤 브릭스라고 하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5개국 정상들인데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각 대륙마다 거의 하나씩이죠. 이 나라의 규모가 이들 5나라가 합치면 뭐냐면 세계 인구 30억 명. 그럼 지금 인구가 한 60억 명 되나요? 70억 명. 이미 뭐 40%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국내 총생산 25%, 한 4분의 1.
그리고 무역이 20% 거래, 외환보유고 35% 차지, 회원국의 단결을 통해 서방에 맞설 자체적인 경제권을 만들자. 아마 뭐 푸틴이 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은 원래 그 미국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달러와 결제에 대해서 계속 위안화 결제로 하려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호재인 거죠. 그래서 푸틴이 공개적으로 지불 시스템 하나로 합치자. 그럼 이 브릭스 지역에 화폐 하나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 나라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고 창구를 열면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게 안 들어왔을 뿐이지 그 시간의 문제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불 시스템 만들고 그러면 달러가 아니라 새로운 게 하나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중국 뭐 수입 수출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인도는 러시아와 루브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러시아. 중국도 에너지 결제에서 위안 루브라 결제 시스템을 이미 도입하였다. 근데 아직 브라질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그다음 남아공은 명확한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원래 이 그 좌파 정권 없을 때는 항상 친미였어요. 브라질은. 그래서 아마 미국과 연관이 있으니까 아마 답을 못 낸 건데 브라질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인가? 이 브라질 대통령이 안 왔네요 이번에. 그랬는데 뭐 이제 브라질도 기후 변화가 오면요 땅에서 열매를 못 내잖아요. 곡식의 문제가 오고 브라질도 인구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봉기가 날 수도 있고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면 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고 이 신흥경제 다섯 개 나라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서 국가 간 지불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자. 그리고 국제 금융 결제를 위한 대안 메커니즘을 개발하자. 그럼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거 그냥 무료로 쓰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무료로 쓰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베이징 선언은 뭐냐면 우리는 다자 양자 담판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가 나왔어요. 한반도가 지금 왜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게 침략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침략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서방이 계속 협박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거의 땅 취하고 있죠. 거의 이제 뭐 돈바스는 다 취했잖아요. 얼마나 취하느냐가 남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저희가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그냥 통로라고 통로. 우크라이나. 근데 막상 이거 러시아한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러시아가 이거 위닝하고 있네. 그럼 이제 그쪽 그리고 중동은 지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근데 중동과 러시아랑 지금 합쳐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중국하고 이란하고도 굉장히 어그리먼트 많이 해가지고 경제 협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 중국, 이란 거기에 터키까지 들어간다 보십시오. 그럼 네 나라. 저는 거의 이 네 나라가 합쳐진다는 표현보다 얼라이언스 만들 것 같아요. 동맹 나라. 그 나라들의 아직 문제가 크게 일어나진 않았을 뿐이죠. 근데 한반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반도는 위에 러시아 있죠. 옆에 중국 있죠. 그다음에 일본 있죠. 그다음에 미국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한반도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전면적이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안은 다시 한번 지지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진짜 대한민국 그 서울에 기도의 핵폭탄이 떨어져야겠더라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 강대국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쓰셔야 되고 한국, 미국, 일본까지 이스라엘까지 해서 킹덤 대 킹덤이잖아요. 그럼 어둠의 킹덤들이 연합되고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 연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이걸 기도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왜 기도 안 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는 이미 기사에 나왔어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이제 거의 실패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경제블록 디지털패 제가 이거 그 한 장만 넣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룰까 싶거든요. 제가 디지털 화폐, 경제계 화폐 큰 변화 나온다면서 한 1시간 정도를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문제지 이거 도입되는 거는 한국도 이제 들어올 것이다.
이 중국의 디지털화폐 기술이 미국보다 10년 앞서 있다. 공유 플랫폼도 이제 되어 있고 소액 결제. 근데 이것이 그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제 디지털 화폐를 계속 막았었던 거예요. 법안으로나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그 결제하는 작은 금액까지 중앙에서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거 되게 존중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계속 이제 법안으로 막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은 이 피할 수 없는 국제적 금융으로 디지털 화폐, 그리고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변화가 온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서방 제재에 대비해서 모든 수출업체가 외환 수입을 위안화로 환전하도록 강제하였다.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중국이 쓰라고 막 밀어붙이면 이거 어떻게 이겨내냐고. 또 강제했다는 기사 나왔더라고요. 참 정말 대한민국의 요새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좀 뒤엎는 기술이 나오든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아예 그냥 그 게임 체인저처럼 정평해버리는 이런 기술이 나오든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우리는 모든 총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세력들은 이걸 빨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잔 넘겨주시면요. 제가 오늘 러시아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방대한 양을 나눴죠. 좀 딥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눠야겠는데, 제가 이걸 왜 나눴냐면,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는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이제 워싱턴 DC 쪽에 있는 그런 데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의 데이터 게더링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게 쫙 보면. 그래서 한국은 이제 좀 우리는 제국을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다치고 빼앗기고 울고 막. 그래서 내적 취하면 엉엉 울고 막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데 이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80페이지짜리 영어로 된 건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이제 방대한 내용들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이제 뽑았거든요. 그 러시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두 개 정도 있어요, 자료가.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크렘물린, 우리나라에 치면 청와대 같은 거겠죠. 크렘물린이 미국을 대하는 방법, 기법, 크렘물린이 그 해외 외교의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1991년부터 2018년까지, 그럼 얼마인가요? 한 30년 됐나요? 이렇게 하면? 그쵸?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줄줄이 내려오는 게 몇 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오고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30년 이상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그 나라가 그 일을 할 때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이 크렘린이, 그러니까 이 크렘린 하면 러시아라고 보면 되겠죠. 러시아가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우리는 미국과 그 냉전 시대라고, 냉전 시대는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우리는 미국과 우리 그 러시아는 서로 총구를 가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 크렘린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재건하겠느냐? 조금씩 다 준비한 겁니다. 이걸 이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키워드만 뽑자면,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우리는 반드시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걸 어느 날 준비한 게 아니고 조금. 그리고 푸틴이 여러분 KGB 출신이잖아요. 정보국 사람 출신이니까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겠어요. 그 러시아 스파이 무섭죠. 전 세계 다 깔아놨잖아요. 정보 얼마나 추적 잘하겠어요. 분석 잘하겠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2000년도에 이런 목표로 미국을 전복시키자. 그 다음에 2004년에 러시아가 붕괴하게 된 게, 우크라이나가 원래 친러 정권이었는데 이게 오렌지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친미 정권이 이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우리 땅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개 중에서 몇 개를 이제 꼽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러시아가 서방에 졌던 빚들을 다 갚기 시작합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하고, 조지아 2008년도에 침입하고. 그러니까 이 위의 내용은 뭐냐면, 러시아 크렘린 궁이 미국과 서방에 대한 생각인 거고요. 그 아래는 러시아가 실제로 액션을 가한 거를 이제 연도별로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을 잘 보면, 왜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경을 침입하고 있냐?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전에 잃어버렸던 나라들을 우리 국경이 빼앗겼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범이라고 푸틴이 생각 안 한대잖아요. 그냥 우리 땅 찾은 건데 왜 그러냐?
사고가 다른 거야. 우리 거 빼앗았던 거 우리가 찾았다. 그러면서 2012년에 어떻게 되냐면 이 또 웨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이 러시아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웨스트로 보는 거잖아요. 웨스턴 쪽인 그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어떠한 경제 제재로 우리를 벌 주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자기네가 서방이 그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걸 실패한 거를 우리를 그 염소 뭐라 그러죠? 재물 우리를 러시아로 핑계를 대고 있다. 이 크렘린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2016년에 뭐라고 썼냐면 이 웨스트가 지금 지고 있다. 디클라인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발톱을 한 거겠죠. 근데 2014년부터 뭐라고 썼냐면 서방 국가가 실패한 것을 러시아 탓을 하고 있고 이때부터 정책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러시아 월드를 만들고자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라들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2014년 기준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시리아에도 군인을 보내고 나라에 밀리터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2018년에는 뭐라 하냐면 미국 중심으로 갔던 것이 끝났고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조금씩 준비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제가 푸틴이 만약에 제거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집단적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집단적 사고. 그러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푸틴 지지율이 더 올라갔대요. 러시아 그들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곡된 잘못된 거더라도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민족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 월드를 만들자. 제가 그래서 이 푸틴이 나오기 전에 옐친, 뭐 푸틴이 언제부터 나오고 쭉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분석해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치밀하다. 러시아 사람들. 정말 뛰어난 머리를 이렇게 썼구나. 여러분 사탄도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마귀도.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모르는 분은 그냥 악한 영, 뭐 마귀를 뭐 잡아서 용으로 넣는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깊게 들어가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요 이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제 믿음으로 막 영적 전쟁한다고 해서 막 하고 그러는데 어떤 어둠의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주님의 보호하심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주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지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예수님과 같이 그걸 목표로 사람들 이제 성도들이 잡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일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안 월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의 영이 아니고 어떤 악마적 존재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러시안 월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 세계를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저는 그런 걸 좀 의문을 가지게 됐거든요. 모든 나라가 이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 러시아가 이 지도가 뭐냐면 어떤 지역에 러시아 방송을 보내든지 그죠? 우리나라 러시아 방송 안 나오죠. 우리는 뭐 CNN이나 BBC나 이제 TV 들면 뭐 NHK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우리 이제 그 친미 쪽으로 서방 그리고 남한의 역사 자체가 미국 없이는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움 가운데 우리가 세워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데 그 러시아 방송 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스라엘이나 중동 가면은 여러분 러시아 방송 나오거든요. 유럽 가도 러시아 방송 나와요. 근데 러시아가 그 방송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미디어 하는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돈 줘서 러시아에 대한 기사를 쓰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러시아에 뭐 스파이 간첩들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돈 줘서 공부시킬 수 있죠. 지금 중국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월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진한 데는 그 러시아랑 그 결합이 많은 나라들. 잘 보면 뭐 중국,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도 좀 많죠. 그리고 2015년 뭐 세르비아, 이집트, 2016년 어느 나라, 2017년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북한, 사우디 이렇게 쭉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크렘린은 러시아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그럼 이 미디어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인 말을 하고고 그럼 정치에 불만 개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러시아 월드, 러시안 월드 이거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2014년 이후 2014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러시아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서방이 실수한 거를 러시아 때문이냐고 하냐. 한번 2014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림반도 그 사태인가 보네요. 그래서 스케이프고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냐.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 러시아가 우리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세우자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저널리스트, 글 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고 프로젝트 돈 줘서 미디어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 세르비아, 이집트, 멕시코, 뭐 일본도 들어갔네요. 이태리, 뭐 미얀마, 뭐 이렇게 쭉 터키, 쿠바, 차이나, 이란 이렇게 쭉쭉 러시아 월드를 만들겠다. 미국 이런 데는 손을 못 댄 거죠. 우리나라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지도상에서는 많이는 안. 우리는 그 대신 러시아 대신 중국 에이전시가 많겠죠. 중국 미디어. 그러니까 중국이 뭐 공자학원을 통해서 친중국 쪽을 한다. 요즘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스파이가 공자학원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활동했다. 비슷하게 하는 거죠. 러시아도.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러시아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뭐냐면 이 나라들별로 러시아와 그 어그리먼트 협약을 맺으면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터키인가요? 그 터키 에르도안도 되게 오랫동안 지금 자리 잡았는데 에르도안을 축출하려고 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몇 년 됐을 거예요. 근데 에르도안이 아마 살해 위협을 당했나 그러는데 그 정보를 살해 위협에서 그 도와주는 데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내 생명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크렘린? 크렘린 궁전에서는 이제 2014년부터 뭘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Security Cooperation 그러니까 어떤 안보나 이런 협약을 맺는 거죠. 그럼 뭘까요? KGB 정보 우리가 너희한테 줄게. 그럼 너희도 우리한테 정보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의 파워를 MOU를 맺고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2014년 파키스탄, 세르비아, 뭐 타지키스탄, 탄자 들어간 나라 다 들어갔고요. 거의 다. 2015년에 북한, 2016년에 아프가니스탄, 인도, 2017년 필리핀도 들어갔네요. 2018년. 그러면은 그 러시아는 돈이 생길수록 이런 데 돈을 쓴 거죠.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키워낸 거죠. UAE, 베트남, 2019년 싱가포르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정보를 주고가고 하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거죠. 이 색깔 많이 들어간 나라들. 뭐 미국 이런 데는 이제 거의 없고 호주 없고 뭐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거 보이세요? 유럽은 많이 없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중동도 많잖아요. 그럼 지도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터키 여기 있죠? 이란 여기 있죠? 이 나라들 그냥 흡수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에 러시아 원조 많이 받은 나라들 에너지 있죠. 그다음 곡물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만 있어도 나라 생존은 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 특징이 뭡니까? 정치관 부패가 많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주는 설탕 다 받게 되겠죠. 너 통치권 연장해 줄게. 그 대신 네 나라 이렇게 해. 그러면 아프리카 이런 자원이 있네. 그럼 우리 자원을 우리한테 주고 그럼 러시안 자원도 가져가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그림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러시아의 아프리카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된 것은 뭐냐면 러시아랑 어떤 군사적인 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아프리카 부흥 일어나야겠다. 이거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안 하는데 아프리카의 부흥의 불이 제가 유럽에 가는 게 계속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선교사님께도 이번 달인가 계속 아프리카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국하고 아프리카 가라고 그러셨대요. 계속 아프리카에서 이제 불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밀리터리 파워가 들어가면 안 그래도 이 부족 간에 전쟁이 많잖아요. 이 아프리카도 보면 학살 엄청 많은 데가 아프리카잖아요. 그럼 이제 군사력 주면은 뭐 죽이는 거는 뭐 순식간에 죽일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아프리카도. 그리고 이 지도 보니까 어떤 나라는 핵을 또 이 핵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
나이지리아 다 큰 나라네요. 수단, 그 다음에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 잠비아, 루안다 이런 데 내전 많은 나라잖아요. 이런데. 그리고 러시아가 가서 광물을 캐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랐지만 러시안 월드를 만들고 있죠.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중국도 아마 그 매핑 해보면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이 보고서죠. 보고서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 2014년부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에도 우리 러시아에 영향을 주자.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푸틴이 이제 아프리카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자하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아프리카가 핵 에너지 마켓이 러시아와 연결되도록 그 다음에 자원 광물들이 러시아와 연결되도록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하는 게. 그리고 또 미디어와 정보전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컨트롤하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보기에 러시아가 커다란 파워를 가진 나라로 보도록 미디어에 기사를 내보내게 하자. 이 계획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크렘린 궁전에서 궁에서 시리아 있잖아요. 지역 전쟁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때도 시리아 사태 났을 때도 러시아랑 미국이랑 막 단판 짓고 막 그랬잖아요. 이 고의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수단, 그리고 푸틴이 곧 걸프만 쪽에 힘을 뻗칠 것이다. 동시에 뻗치자.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죠. 남동아시아 쪽, 그쪽에도 우리가 러시아에게 프렌들리한 나라들을 만들자.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면 남아메리카죠. 그쪽에는 쿠바, 니카라카, 베네수엘라 이 세 나라가 러시아와 친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아마 베네수엘라가 뭐 좌파 정권 들어서면서 뭐 석유가 폭락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이거 보니까 러시아가 뒤에서 돈을 많이 댔겠구나. 의도적으로. 쿠바는 원래 그랬고 쿠바는 이제 미국을 타겟팅해서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기지처럼 한 곳이었는데 니카라카, 베네수엘라. 그리고 제가 받은 나라 한 나라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나라에 핵을 넣어놓은 거. 이 나라에 핵 깔아놓지 않았을까요? 이제 미국을 건들려면. 그래서 지금 고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